안녕하세요. IoT 전략연구소의 김학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메터 표준에 대한 최신 동향, 시장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월 초 정도요, 초중순 정도에 CES에서 메터와 관련된 뉴스들이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이제 정보를 공유 드린 다음에 영상으로는 처음 뵙는 것 같고요. 사실 그 전에도 저는 이제 블로그 통해서 다양한 얘기들 했고, 그다음에 주간 기술 동향이라고 하는 이제 그 일종의 이제 그 기술 잡지가 있는데 4월 달 거에 제가 메타 표준이 무엇이고 기업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내용을 좀 썼거든요. 그 자료도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올해 이제 CES 이후에 지금까지 거의 상반기 정도에 있었던 메터 표준과 관련된 주요 뉴스, 기업들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팔로우 부탁드리겠고요. 책 안 사신 분들은 광고비 후원한다 셈 치고 책 한 권씩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메터에 대해서는 아마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면은요, 2019년 말에 그 CSA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과거에 직비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단체였는데 그 CSA의 주관으로 이제 그 아마존, 애플, 구글 이 3사가 모여서 우리 스마트홈에 대한 새로운 연동 표준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프로젝트 칩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칩은 커넥티드 홈 오버 IP, 즉 IP 기반으로 커넥티드 홈을 한번 만들어 보자. 커넥티드 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연동 표준을 개발해 보자라고 해서 시작을 했다가 해보니까 이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다가 그러니까 될 것 같으니까 다양한 사업자들이 참여를 하게 되죠. 뭐 삼성전자도 참여를 하고 지금 한 260개 정도의 기업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세를 얻다 보니까 야 이건 프로젝트성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사실상의 표준으로 만들자라고 해서 2021년 5월에 메터로 이름을 변경을 하게 됩니다. 이 메터의 대표적인 특징은 멀티 어드민과 로컬 제어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멀티 어드민은 어드민, 즉 플랫폼 사업자를 멀티로 들고 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지금은 만약에 제가 어떤 스마트홈 제품들을 사게 된다라면 이 제품들을 어떤 플랫폼에 연결해서 쓰는 게 좋을까 고민하다가 뭐 구글 홈이든 알렉사든 스마트 띵스든 애플의 홈킷이든 아니면 뭐 기타 회사들의 플랫폼이든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다 지금 써보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 만약에 연동이 안 되는 제품들이 있다. 어떤 제품이 있습니다. 얘는 여기 연동이 안 됩니다. 그 제품하고 얘를 또 연동시켜서 쓰려고 하면 이제 불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 개의 플랫폼들을 들고 가야 되고, 그럼 스마트폰은 굉장히 이제 지저분해지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야, 우리 이 디바이스를 플랫폼에 종속적이지 않게 만들자. 즉, 중간에 메터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 계층을 두고 이 메터 표준을 따르는 플랫폼을 만들고 메터 표준을 따르는 이 디바이스들을 만들면 중간에 이 메터만 따르면 되는 거니까 이 디바이스를 어떤 데다가든 등록해서 쓸 수 있게끔 음, 그렇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렇게 하되 하나에만 연결해서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연결해서 쓸 수 있게끔 하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 집에 허브 장치들을 여러 개 둬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구글 홈만 쓰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구글 홈 허브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난 알렉사도 쓰겠다? 그럼 알렉사 쪽 관련된 허브도 하나가 있어야 되고요. 삼성의 스마트 띵스를 쓰겠다? 그럼 스마트 띵스 허브도 있어야 됩니다. 허브가 좀 많아져야 된다는 단점은 있지만 뭐 제가 그 뭐 허브 하나 두 개 정도 두 개 정도까지 뭐 큰 부담도 없겠죠. 이렇게 뭐 편리한 서비스에 맞는 편리한 플랫폼을 쓰겠다. 그럼 그거에 맞는 허브 하나 사서 같이 이용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개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허브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걔가 필요하냐? 얘는 기본적으로 로컬에서 제어를 합니다. 기존에는 이게 다 클라우드에서 제어가 됐거든요. 만약에 뭐 문이 열리면은 불을 켜라. 무조건 클라우드까지 갔다 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뭐 갔다 오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뭐 인터넷이 끊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그리고 문 열린 정보가 다 구글한테 넘어가니까 기분도 나쁘잖아요. 그런데 그걸 로컬 허브를 통해서 해버리면은 이 로컬에서 그냥 문 열리면은 불 켜져서 누가 왔나 보다. 뭐 이렇게 그 반응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겠죠. 그런 식으로 동작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컬 제어가 중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전 영상이나 외부 강의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메터에서는 허브를 장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고 동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보니까 이제 몇몇 기업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게 허브만 잡으면은 다 끝납니까? 우리는 허브 쪽에 지금 장악해서 시장을 뭐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합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오산입니다. 허브만 장악한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이 디바이스들은 어떤 허브를 갖다 놔도 연동될 수 있기 때문에 메터를 지원하는 표준만 있다라면 제품만 있다라면 어떤 허브든 간에 다 연동될 수 있기 때문에 허브를 장악하는 거는 순식간에 뒤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장악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유료입니다. 그래서 강의를 요청하시는 그 기업에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존에 하나만 썼는데 이제 허브가 삼성 허브를 또 구입하게 되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 회사 허브를 구입하게 되면 또 이렇게 개별 디바이스 제조사 것도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은 이렇게 자기가 쓰는 그 플랫폼 회사 앱만 딸랑 뭐 한 개 내지 두 개 이렇게 깔아놓으면 되는 거죠. 과거에는 디바이스 제조사별로도 여기다 앱을 다 설치를 해야 됐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그럴 필요조차 없어진다. 굉장히 심플해진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원래 메터 퓨즈는 작년 그 5월 달에 그 이제 프로젝트 칩에서 메터로 바뀌면서 그 출시 일정을 작년 말로 연기를 했습니다. 즉 2021년 12월에 표준을 내겠다라고 했다가 또 한 가을 정도 돼서 아니다. 2022년 뭐 6월 정도에 출시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또 3월 달에 가을에 출시를 하겠다. 여기 뉴스에도 보면 2022년 4월 이렇게 돼 있는데 가을에 출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벌써 한 3번 정도 연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야, 이거 역시 뭐 다른 표준들도 마찬가지지만 메터도 별 수 없다. 이렇게 하다가 그냥 흐지부지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좀 약간 속도는 늦어지는 부분은 있지만 굉장히 차근차근 진행되는 것 같고요. 이 연기 사유를 보면은 처음에는 한 4개, 5개 정도의 플랫폼 사업자들을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다섯 개가 뭐겠습니까? 아마존, 애플, 구글, 삼성, 플러스 뭐 알파 뭐 그 정도 되겠죠. 예. 처음에는 한 네다섯 개의 플랫폼을 생각을 했는데 작은 플랫폼 사업자들까지도 막 달려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플랫폼에 대한 SDK를 개발하느라고 시간이 좀 계속 늦어지기 시작을 했던 거였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가을까지 미뤄진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거는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작년 말에 한 12개, 13개로 알고 있었었거든요. 그냥 고선에서 딱 끊고 6월 달에 일단 어, 스펙 딱 출시한 다음에 추가된 거에 대해서는 뭐 그 다음 버전에서 이제 반영을 시키는 게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에 신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그걸 깨뜨린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잘못했는데 어쨌거나 뭐 다른 문제가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메타하고 관련된 그 이제 뭐 피처셋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완료되었고 뭐 이제 지금 뭐 안정화나 아주 마이너한 그 수정 같은 작업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런 얘기들은 뒤에서도 이제 확인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타하고 관련해서는 지금 뭐 아까 메이저 4사 구글, 애플, 아마존 그리고 삼성전자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나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좀 두드러지게 많이 메타를 강조를 하더라고요.
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세미나에서 어, 이 제가 메터를 이렇게 발표를 하려고 했었었는데 삼성전자에서 그걸 낚아채서 발표를 하셨었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관심이 있다는 거죠. 어, 사실 메타와 관련해서 어, 그 삼성전자는 이제 작년 말에 조직 개편을 하면서 가전과 모바일 쪽을 합쳐서 DX 부문을 만들었습니다. 디지털 익스피리언스, 즉 디지털 고객 경험을 강화를 해보겠다라는 이제 에, 차원에서 DX 부분을 설립하고 관련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부 조직들도 막 변경이 돼가고 있고요. 그리고 올 초에는 3월 달에는 캄테크를 뭐 하겠다. 우리는 이제 캄테크를 바탕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캄테크라는 게 사실은 뭐 새로운 용어는 아닙니다. 용어가 등장한 지는 한 20년 정도 됐는데 한 4, 5년 됐는데 사용자들이 기기를 사용하는 법을 배우지 않더라도 그냥 아주 쉽게 쓸 수 있도록 해주는 알아서 쓸 수 있게끔 자동적으로 필요한 기능들을 제공해 주도록 하는 그런 기술을 캄테크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요거에 대해서 제가 다음에 한번 강의 한번 올리도록 할게요. 어, 요걸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디바이스들이 이렇게 많이 연결돼 있고 얘네들이 유기적으로 연동이 돼야 되거든요. 그거 할 때 이제 매터가 아주 필요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올해 또 4월 달에는 저 다음에는 우리는 삼성전자는 매터를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발표를 합니다. 2022년 10월께 발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대상이 되는 제품들은 일단 허브 역할을 하는 스마트 TV, 패밀리 허브 냉장고, 스마트 모니터, TV, 그다음에 냉장고, 모니터. 여기 노트북이 있는데 저는 노트북은 좀 잘 모르겠고요. 아마 스마트폰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법은 IoT 허브를 통해서 지원을 하겠다. 기존의 스마트띵스 허브를 업데이트 쳐서 지원을 해줄 거고요. 그다음에 동글 같은 것들을 판매를 해서 이 동글을 이용해서 뭐 이제 이런 장치들을 뭐 허브 장치로 만들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기대 효과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 띵스 그 동굴을 좀 보면은요, 이번 4월 한 중순경에 발표가 됐는데, 이렇게 작습니다. 뭐, 이렇게 가로 한 25mm, 세로 20mm, 2cm 밖에 안 되는 거죠. 높이 7mm. 굉장히 작은 사이즈이고요. 이게 TV의 뒷면 중에 아주 일부분인데, USB 케이블로 이렇게 뒤에다가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예. 그럼 얘는 어떤 기능을 하느냐? 얘는 직비, 스레드를 제공을 합니다. 즉 집에 있는 스마트홈 기기, 액세서리들을 여기다가 스레드 같은 걸로 연동을 해주겠죠. 그러면 그 정보들을 이제 이 물론 여기에서 관리를 할 테고 이 TV도 하나의 컴퓨터이다 보니까 이 TV가 얘네들을 컨트롤하는 기능 그 다음에 이 디바이스들과 관련된 뭐 모니터링 정보, 상태 정보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대시보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대상은 2022년형 TV인데요. 아마 올해 말에 나오는 TV에는 요 동글을 내장한, 즉 자체 허브 기능까지 탑재한 TV가 출시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메터가 이렇게 가을로 연기됐다라고 하면서 이게 뭐 기본적인 피처셋이나 뭐 기능들 기본적인 것들은 다 완성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지금 뭐 삼성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뭐 아마존 쪽도 그런 것 같고요. 뭐 애플 쪽 그 소식이 거의 안 들리는데, 하여튼 여기도 기본적으로 자기네 플랫폼 있죠. 뭐 스마트 띵스나 알렉사나 구글 홈에 이미 매터의 기능을 거의 다 반영을 해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연동 테스터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소식이 들리는데 삼성은 이제 그걸 또 한번 이벤트화하는 것 같습니다. 파트너 얼리 액세스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액세서리 제조사 10개사와 자신의 스마트 띵스를 연동을 해보는 그런 테스트, 파일럿 테스트를 한번 지금 이제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 굉장히 전략적인 거죠. 우리가 이쪽 메터 기반의 홈에서는 앞서 나간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 착착 진행돼 나가고 있는데 뭐 잘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올 초 CES에서
이제 삼성의 홈 허브라고 해서 태블릿 형태의 허브 장치를 출시할 거다라고 이렇게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 뭐 뉴스 보니까 4월 초 정도에 이게 어렵게 됐다. 뭐 내부에 모바일 쪽하고 가전 쪽 사이에 일종의 그 주도권 싸움 뭐 그런 거 때문에 이거를 출시하지 못하게 됐다. 잠정 연기 뭐 이렇게 나왔는데 뭐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이긴 하겠지만 저는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아쉬운 부분은 작년 말부터 갤럭시 홈 미니, 즉 인공지능 스피커, 스마트 스피커 이 홈 미니 두 번째 버전이 출시될 것 같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2월 말 정도에는 블루투스 저기 인증까지도 다 받았다. 뭐 그런 뉴스도 이제 나왔었는데 어, 실제로 아직까지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보통 삼성은 이 스마트폰 판매할 때 뭐 이렇게 밴드도 껴서 팔고 뭐 스피커도 껴서 주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뭐 그래도 이제 그래서 이번에도 그럴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잠잠한 상태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이제 맨 처음에는 그냥 홈 미니를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단순한 스피커로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전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글, 뭐 애플,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스피커에 허브 기능을 하는 그런 스피커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신형 제품들은 다 그럴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얘도 그런 식으로 바꿔서 출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늦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이미 상반기는 끝났으니까 그 여기 10월 정도에 그, 그 이제 메터를 지원한다라고 하면서 그때 또 출시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여기 요번에 5월 11일, 12일 사이에 있었던 구글 I/O 2022에서 픽셀 태블릿을 출시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는 아니고 이제 내년 뭐 봄 정도에 출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요게 그 태블릿의 모양새인데 얼핏 보면은 여기 이제 제어판 같은 것들 있잖아요. 어, 그 구글 스피커, 네스트 허브 스피커에 네스트 허브 디스플레이가 있는 네스트 허브죠. 그거하고 굉장히 구조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제 또 도는 소리가 올 초에 이런 뉴스가 있었거든요. 디테처블한 그 태블릿을 만들 것 같다. 구글이 그랬는데 아마 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식의 이제 분석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 제품을 이용을 해서 허브 역할도 하고 이제 스마트 디스플레이 역할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뭐 삼성 홈허브하고 똑같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좀 그런 성격이지 않았을까 하는데 예, 뭐 어차피 여기도 23년에 출시한다니까 삼성전자도 열심히 준비해서 올 가을이나 좀 이렇게 출시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구글 I/O 2022에서 매터의 표준을 공식 발표를 하겠다. 예, 여기 뭐 가을이라고 돼 있는데 뭐 10월이라고 나오는 그런 이제 기사도 좀 봤고요. 이런 인공지능 스피커나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폰 여기에서 매터를 지원을 할 거고 새로운 디바이스를 등록을 할 때 간단하게 하는 패스트 페어 기능까지도 다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그 말씀 안 드렸나요? 그 메터가 10월 달에 원래는 스펙 그 완을 1.0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제 저같이 이거 너네 이거 그건 아니다. 약속했던 6월 달에 뭐 발표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6월 달에 0.9를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0.9를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되는 플랫폼 몇 개 해가지고 아마 10월 달에 1.0을 발표할 것 같은데 이제 그 즈음에 이제 자기네 그, 그 뭐죠? 이 구글 플랫폼하고 디바이스 개발자들의 디바이스를 연동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SDK를 몇 개 출시를 할 거다. 뭐 그런 뉴스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 이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케아라고 하는 가구 제조사 다들 아시죠? 거기서도 10월 달에 매터에 대응하는 매터를 지원하는 홈 허브를 출시를 하겠다. 뭐 2014년에 뭐 트레드 프리라고 하는 게이트웨이를 출시를 한 적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그 이후에 정말 간만에 메터를 지원하는 스마트홈 허브를 출시를 할 거고요. 그리고 동시에 핸드폰 앱까지도 같이 출시를 한다라고 합니다. 예, 메터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 이케아는 자체 브랜드의 그 스마트홈 제품들을 몇 개 출시를 한 적이 있었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자기네 허브만 가지고 있으면은 모든 디바이스들을 자기네 허브를 통해서 이제 등록하고 제어할 수 있게끔 되는. 그래서 기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가전사, 통신사, 건설사가 스마트홈 사업을 했었었는데 이 가구 제조사가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시도죠.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예전에 한샘 자문할 때도 그렇고요. 뭐 한샘 같은 가구 회사 아니면 이마트 아니면 뭐 롯데마트 이런 그 미국의 아마존 같은 이커머스 사업자 이런 데가 이제 저는 메터 기반의 스마트홈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회사들은 관심이 없어요. 바보들인 거죠. 멍청이들인 거죠. 그렇게 좋은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날려버리는 거거든요. 예, 예. 그 그 기업들은 뭐 그 기업들이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잘하는 편이 우리 편이니까. 예. 또 하나 이제 재밌는 뉴스가 나왔는데 소노스도 이 CSA 메터 퓨전 쪽 얼라이언스에 참여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4월 말 정도에 발표를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요 제품 이케아에 공급한 요 제품이 소노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케아 이제 소노스는 저렇게 특정한 그 사업자들을 위한 스피커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기도 하는데 아마 뭐 이케아하고 또 협력을 해서 매터가 지원되는 스피커를 또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이 매터, 이 스피커가 스피커 기능도 되고 허브 기능도 되고 막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메터 지원을 하는 그 칩셋에 대한 뉴스인데요. 실리콘 앱스가 MG24에서 이제 스레드하고 뭐 와이파이 이런 것들을 스레드하고 뭐 그 메터를 다 지원을 한다. 아, 그리고 요 MG24 같은 경우 벌써 50개가 넘는 파트너사하고 계약을 마쳤는데 대표적인 회사 뭐 리더슨 같은 경우도 유명한 회사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투야 같은 데 잘 알려져 있고 나노리프 이런 회사들하고도 이미 다 계약을 이제 끝낸 상태라서 아마 이런 그 회사들의 제품들도 한 10월 정도에는 메터를 다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10월 이후에 나오는 제품들은 메터를 지원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여기 말고도 뭐 NXP라는 회사 도 그렇고 중국의 버팔로 랩스도 그렇고 몇몇 한 3개 정도 회사, 4개 정도 회사들이 뭐 거의 다 이게 메터 지원한 칩셋을 만들어서 이제 판매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올 초에 그 메터와 관련된 주요 뉴스들을 좀 요약을 해봤고요. 혹시라도 이제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여기 동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고 또 기업의 전략 수립하실 때 그 좀 자문이 필요하다. 근데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